코요테 티토, 원작 시튼, 출판사 한국 몬테소리. 언덕 기슭의 널따란 초원에 엄마 코요테와 아기 코요테들이 살았습니다. 엄마 코요테의 이름은 티토라고 합니다. 지금 티토는 무서운 적이 없나 하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반이나 잘려나갔네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티토는 어렸을 때 사람에게 붙잡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티토는 개를 부추겨 덤벼들게 하거나 독이 든 먹이를 먹게 하거나 했습니다. 꼬리가 잘려나간 것도 그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살아남는 방법을 한 가지씩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의 깊고 영리한 코요테가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무서운 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토는 아기 코요테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다들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아기 코요테들이 깊은 땅굴 속에서 차례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9마리나 됩니다. 아기 코요테들은 땅굴에서 나오자 양달에서 햇볕을 쬐거나 나비를 쫓아다니며 모두 힘차게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티토는 그런 아기 코요테들을 살갑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나갔던 얼룩박이 아빠 코요테도 어느새 돌아왔습니다. 티토보다도 큰 데다가 등에는 얼룩점까지 있어 보기에 힘이 무척 세어 보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있는 코요테 가족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티토와 얼룩박이는 따로따로 아기 코요테들의 먹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티토는 언덕 위에서 맛있어 보이는 닭을 발견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이런 곳에 닭이 있을 턱이 없는데? 티토는 그 부근을 냄새를 맡으며 살피고 다녔습니다. 사람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담요를 깔고 벌렁 드러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티토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 닭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려고 사람이 놓은 덫일 거야. 티토는 몰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얼룩박이가 그 닭을 발견했습니다. 얼룩박이는 티토만큼 주의 깊지가 못했습니다. 와락 달려들어 닭을 붙잡았습니다. 매놓았던 줄을 끊고 울어대는 닭을 입에 문 채로 방금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담요 위에 누워있던 사람이 닭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냥꾼 주크였습니다. 됐어. 코요테 놈이 새끼들한테 그 닭을 갖다 줄 모양이다. 뒤쫓아가면 새끼들을 몽땅 잡아올 수가 있지. 주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코요테의 먹이는 들쥐나 산토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양이나 닭을 잡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에게 무척이나 미움을 받고 있죠. 아기 코요테를 목장 주인에게 가져가면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크는 닭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랍니다. 얼룩박이가 돌아간 길에는 군데군데 하얀 닭의 깃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깃털이 표적이다. 이걸 따라가면 땅굴을 저절로 알게 된다. 주크는 우쭐거리면서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티토가 닭의 깃털 뒤를 쫓아가는 주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티토는 얼룩박이와는 다른 곳으로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마침 땅굴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사람이 우리 땅굴 쪽으로 오고 있다. 티토는 급히 길을 질러서 땅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먹고 배가 불룩해진 아기 코요테들이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자 어서 빨리 숨거라 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코요테의 재촉에 아기 코요테들은 땅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크는 저녁 때까지 땅굴을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한 채 자기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 티토와 얼룩박이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마리는 밤하늘을 향해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주크의 캠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됐어. 그렇다면 염려 없다. 티토와 얼룩박이는 번개같이 캠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짖은 것은 주크가 개를 데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티토와 얼룩박이는 소리 없이 주크의 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놓은 고삐를 물어뜯어 말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 말을 잡으려고 뒤쫓는 사이 아기 코요테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말을 도망치게 한 다음 티토는 얼룩박이를 재촉하여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여우굴이 있습니다. 두 마리는 그 굴을 더 넓게 파서 훨씬 깊고 안전한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크가 눈을 떠보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득히 먼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주크는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고생하여 겨우 말을 붙잡았을 때는 이미 한낮이었습니다. 주크는 투덜투덜하며 목장으로 가서 땅굴을 팔 삽과 날쌘 사냥개 한 마리를 빌려왔습니다. 그 무렵 티토는 골짜기의 새 땅굴로 부지런히 아기 코요테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새 땅굴까지는 3km나 됩니다. 한 마리씩 그곳으로 살며시 물어다가 나르는 것입니다. 9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얼룩박이는 힘이 너무 세어 아기 코요테들을 입에 물면 다치게 하기 때문에 아기 코요테를 나르는 것은 티토의 일이었습니다. 곧 사람이 뒤쫓아올 것입니다. 꾸물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티토는 9마리째의 아기 코요테를 입에 물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친 다리에도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언덕 중턱에서 주크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크는 즉시 권총을 뽑아 쏘았습니다. 팡! 총알은 티토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2발, 3발. 그러나 티토는 아기 코요테를 단단히 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총알이 닿지 않는 곳까지 티토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무서운 사냥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기 코요테만은 놓치지 않겠다. 티토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입의 힘을 약간 늦추었을 때 사냥개가 와락 덤벼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기 코요테는 수풀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냥개는 펄쩍 뛰어오르며 아기 코요테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티토는 아기 코요테 앞을 가로막으며 사냥개에게 대항하였습니다. 티토는 길고 긴 소리로 얼룩박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에 답하는 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냥개는 또다시 아기 코요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티토는 몸을 던져 그것을 막았습니다. 맞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덩치 큰 사냥개는 티토를 깔고 앉아 엄니를 드러냈습니다. 아, 이제 끝장입니다. 사냥개는 티토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코요테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와락 튀어나왔습니다. 얼룩박이입니다. 얼룩박이는 사냥개를 힘껏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며 콱 하고 물었습니다. 티토도 옆에서 물어뜯습니다. 사냥개는 처참하게 당한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젠 염려 없습니다. 티토는 아기 코요테를 가만히 물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룩박이와 함께 안전한 땅굴로 서둘러 갔습니다. 티토도 얼룩박이도 아기 코요테들도 지금 골짜기의 새로운 땅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리한 티토는 같은 무리인 다른 코요테들에게도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지혜를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사람의 총이나 사냥개에 의해 조금씩 자취를 감추어도 코요테만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랍니다.